제가 기업체 강연을 가도 블록체인 하던 팀이 메타버스 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팀이 웹3라는 팀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요새는 AI 한다고 또 그래요. 너무 한국적이네요. 네, 그런데 외국은 인원을 약간 조정한다든가 투자 액수, 그 순서가 약간 조정은 될지언정 이 뭐야?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요. 눈여겨보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네. 중에 정말 메타버스와 웹3 블록체인에 진심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그 회사 가서 강연할 때마다 네. 아, 여긴 진심이구나. 정말로 전사적으로.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요새 갑자기 AI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는 관점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는 다 발전한다. 그리고 지금이 그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블록체인이 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철학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메타버스. 인터넷은 이 아이디를 아바타, 즉 이미지로 바꾸면 어떨까? 전부 다 인터넷의 전환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I. 지금 AI로 수익화할 수 있어. 아, 이건 돈이 될 것 같은데 킬러 앱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역시 AI가 검색에 결합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의 변화, 인터넷의 전환, 이걸 노리고 그래서 아, 지금 보니까 인터넷이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왔구나. 그러면 인터넷이 전환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들에 투자할까?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될까? 나는 뭐를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네. 우리는 키워드를 쫓아가는 거죠. 키워드 중심으로 업체를 검색해서 투자할 업체를 찾아가니까 업체의 경우에는 계속 팀의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결국 한다는 얘기가 저거 사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건데 뭐 이런 실제로 MIT 보고서 중에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몰빵을 하는 투자가 과연 옳은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다, 신기하다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고 있어. 이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대답을 못 내놓고 있는 게 현실. 그 점은 아시고 투자하셔야 되지 않는가.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번에 이제 그 윈터든 아니든 겨울이든 아니든 이번 폭락장을 계기로 뭐 버블론이 맞든 아니든 뭔가 하여튼 바뀌어가는 전환점에 있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AI가요? 네, AI가. 또는 물론, AI를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 물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옥석이 가려지든 뭐든 전환점에 있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AI가 막 계속해서 뜰 거야 또는 AI 버블이야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연 때 얘기하는 건 지금의 이런 흐름이 옛날 블록체인 때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블록체인도 똑같은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다 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외국에서 이런 어떤 발전의 흐름을 보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이런 흐름을 보는 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AI 버블론을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골드만삭스가 올해 6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기반해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자, 근데 재미난 건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디지털 자산은 굉장히 유망하고 우리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3-4가지 프로젝트를 할 거야. 이 보고서를 또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그렇게 추종한다라면 AI에 들어간 돈 빼서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투자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냐 하면 좀 키워드에 되게 집착합니다. 그건 언론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뭐 유튜브를 들으시는 여러 대중들도 마찬가지세요. 블록체인, 메타버스에 막 열광하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다가 챗 GPT 딱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AI,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의 거품이 꺼졌다.
이제 뭐 챗 GPT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A가 B를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거 아니고 이거. 그렇죠. 이거 아니고 이거. 그렇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업체 강연을 가도 블록체인 하던 팀이 메타버스 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팀이 웹3라는 팀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요새는 AI 한다고 또 그래요. 구성원들은 비슷비슷한데 팀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너무 한국적이네요. 네, 그런데 외국은 보면 인원을 약간 조정한다든가 투자 액수, 그 순서가 약간 조정은 될지언정 이 뭐야?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요.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얘기는 자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팀이 있는데 다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연구했던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네. 중에 정말 메타버스와 웹3 블록체인에 진심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그 회사 가서 강연할 때마다 네. 여긴 진심이구나. 정말로 전사적으로 네. 웹3와 블록체인 막 이걸 하시는 거예요. 어딘지는 안 여쭤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통신하고 반도체를 같이 하시는 기업입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또 요새 갑자기 AI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사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대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기술이 그래도 제일 인접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많이 다른가 보죠. 아니요, 그러니까 기술이 인접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는 관점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는 다 발전한다. 그리고 지금이 그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블록체인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뭐 가상자산 이런 것보다는 블록체인은 철학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인터넷의 사업 구조는 대부분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서버에서 동작하죠. 네. 그러면 일반 고객들, 클라이언트들은 네, 네. 그 서버에서 동작하는 걸 내 PC나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서 그냥 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뭘 검색할 때 검색은 구글 서버에서 다 이루어지죠. 내가 게임을 할 때 게임 업체 서버에서 다 동작합니다. 내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전부 다 전자정부 서버에서 다 이루어지죠. 네. 하다못해 챗 GPT도 오픈 AI 서버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P2P, 즉 개인 대 개인 구조로 바꾸겠다. 왜? 서버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니까. 독점하니까. 그래서 서버를 소유한 업체,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용자들한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의 구조, 인터넷의 철학을 바꿔보겠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메타버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에 기반해서 다 움직였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접속할 때 아이디하고 비번치잖아요. 네. 하다못해 챗 GPT에 접속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는 왠지 이질적이니까 이런 것을 아바타, 즉 이미지로 바꾸면 어떨까? 이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인터넷의 전환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I라고 하는 게 지금 AI로 수익화할 수 있어. 이건 돈이 될 것 같은데 킬러앱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역시 AI가 검색에 결합될 때거든요. 네.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퍼플렉시티나 서치 GPT나 뭐 앞에면 애플 인텔리전스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건 결국은 뭐냐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색인데 그것을 AI와 덧붙여서 결합해서? 어떤 사용 편리성을 강화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의 변화, 인터넷의 전환 이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니까 인터넷이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왔구나.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이 전환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들에 투자할까?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될까? 나는 뭐를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네. 우리는 키워드를 쫓아가는 거죠. 인터넷 전환, 인터넷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큰 틀에 놓고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블록체인인 줄 알았더니 AI래.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업체를 검색해서 투자할 업체를 찾아가니까 업체의 경우에는 계속 팀의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결국 한다는 얘기가 저거 사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건데 뭐 이런 그쵸. 얘기만 하질 옛날에 않나. 했던 건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괜히 이거 언론 쫓아갔다가 내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 이렇게 한탄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90년대 학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쩌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다면 요즘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엔비디아를 막 시스코에 비유하면서 2000년대 초에 IT 버블 붕괴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은 이제 실체가 정말 없었고 그때는 기대가 무너진 거고 최근에 이제 랠리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뭔가 실체가 있다. 확실한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닷컴 버블과 AI 버블은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예전에 버블이 좀 더 심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닷컴 버블 때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묻지마 투자하는 건 자꾸 주니까 조금 뭐 성향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뭐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실제로 블록체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블록체인이 실체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럼 실체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눈으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네. 보통 대다수의 분들은 그걸로 따지세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가 실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그래서 실체가 있다 없다 이건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투자 대비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이게 그걸 거거든요. 야, 투자한 것만큼 내가 얻어지는 어떤 이익이 있어? 그렇죠. 네. 이게 이 돈을 투자해서 이걸 하는 게 맞아? 이런 게 결국은 저는 실체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MS 오피스 소프트웨어지만 예전에 타자기로 두드리던 거, 계산기로 두드리던 거보다는 뭐 MS 오피스 사용료를 지불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카카오톡을 왜 쓰겠어요? 아니 예전에 SMS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보다는 이게 나한테 뭐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AI가 그 단계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AI가 기존과 다른 건 이건 해도 너무 많이 돈을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그렇죠. 뭐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죠. 전기량 돼야 되죠. GPU 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그걸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블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가면서 자, 지금 이 정도 돈이 들고 있는데 개선하는 게 과연 그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MIT 보고서 중에는 생성형 AI를 썼을 때 전문가가 썼을 때 생산성을 40% 정도 향상시킨다. 네. 뭐 이런 보고서가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여러 뭐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샘플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는 그뭐 생산성 향상 효과, GDP 향상 효과가 굉장히 미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 이게 굉장히 큰 수익성 향상을 불러올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이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AI에 몰빵을 하는 투자가 과연 옳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처음에 오픈 AI 막 그 나왔을 챗 GPT 나왔을 때 그거 써본 사람들이 우와 하고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쓰니까 이제 써본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해 막 아직도 이렇게 감탄하는 걸 많이 보는데 교수님은 처음에 이제 AI에서 좀 그런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신기하다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조금 다른 다르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과 기업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번역해주고 뭐 이러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로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으로서 여러 생성형 AI를 썼을 때는 네. 정말 편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보면 교수들 입장에서는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교수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저 유학 가려는데 뭐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서를 뭐 한 장 써주는 게 아니고 한 10대 개를 써줘야 돼요. 그것도 대학별로 다 다르게 써줘야 됩니다. 외국 대학이니까 다 영어로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 서비스,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서비스가 딱 나오고 나서 진짜 편해졌어요. 그냥 학생한테 이력서를 받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영어 이력서를 받아서 이걸 코파일럿한테 줘요. 그래서 하버드 추천서를 써줘. 그럼 얘가 쫙 써주거든요. 뭐 조금 더 영어를 좀 정중하게 쓰면 안 될까? 그럼 또 정중하게 또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제 환각, 즉 오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제 수정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 백지에서 내가 어떤 추천서를 썼던 때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편리해졌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개인 교수 신분이 아니라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의 디지털 정보처장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처장은 뭐 하는 거냐면 회사의 CIO, 그러니까 IT를 총괄하는 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총장님, 부총장님께서 우리도 AI를 써서 조직 전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챗봇 서비스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도 고대 사이트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직접 찾아갈 게 아니고 챗봇에 질문만 던지면 알아서 딱딱 답변을 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알아서 다 보내주고 이런 좀 편리한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류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RAG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각 현상을 줄이는 기법들을 다 동원해도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오류를 0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식이냐면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답변을 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기 들어가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럼 처음부터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그러지 뭘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해서 다 읽게 만듭니까? 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류 문제, 학교에서 챗봇을 오류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어떤 생성형 AI를 넣어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송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옛날 스타일로 챗봇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뭐 대통령 자문, 국방 분야 자문을 하는 위원회도 들어 있으니까 이게 국방 분야도 똑같습니다. AI를 이용해서 국방 분야를 혁신합시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철책선이에요. 어떤 영상인식 장치에 AI를 붙여서 철책선, 휴전선을 지키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또 오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휴전선, 철책선이 있는데 AI 기술이 접목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 예를 들어 뭐 무게 감지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 옛날 기술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철책선 순실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 여기는 AI라는 게 있어. 근데 저 밑에 옛날에 하던 게 똑같이 또 돌아가고 있거든요. 두 배로. 그렇죠. 그럼 묻죠. 이렇게 두 개 다 쓸 걸 오류 문제 때문에 두 개 다 쓸 수밖에 없다라면
왜 예산을 들여서 이 짓을 합니까?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AI는 온전하지 않아요? 실제 서비스로 쓰기에는 오류가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나 국방 분야 이런 나라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소송으로 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CIO 입장에서 이걸 적용하려다 보니까 현재의 AI 기술은 소송과 관련 없는 부분으로 축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내가 자유로운 부분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지는 인간이 조금 더 우위에서 뭐 가릴 수 있는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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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다. 그래서 여러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혁신적인 변혁, 그런 서비스가 막 도처에 널려 있으려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연구해야 되고 투자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교수님 캐즘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막 환호를 하다가 기술이 상용화돼서 일상에 침투되기까지 중간에 나타나는 일시적 의심과 후퇴의 시기. 이 캐즘 이론이 맞으려면은 그 이후에 해피엔딩이 전제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은 캐즘인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냥 꺼지면은 진짜 버블인 거고. 그렇죠. 환멸로 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AI를 가지고 무슨 번역 좀 쉽게 하고 요약 좀 하고 그다음에 뭐 MS 오피스 쓰는데 좀 편리하게 쓰고 이거 하려고 이런 어떤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고 있어. 이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돌파하려면 정말 이 투자 액수에 걸맞는 그 놀랄만한 어떤 변화를 분명히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킬러 AI 앱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누구도 대답을 못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투자자분들도 그 점은 아시고 투자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